미국이 다시 한번 이란 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거점을 공격했고 가까워 보였던 휴전 합의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위기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미 해군이 감시하던 항해 중에 미국의 구축함 3척이 드론, 미사일 그리고 이란의 소형 선박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USS 메이선, USS 트럭스턴, USS 라파엘 페랄타가 공격을 받았으나 피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이란 남부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선박을 감시하며 혁명 수비대 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군사 시설들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공격 교환은 워싱턴이 테헤란에 공식적으로 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던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보도 품질을 제공합니다. 신뢰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미국의 계획은 그 불안정한 휴전을 더 확고한 합의로 바꾸려는 것이었지만 이란 정권은 그 조건에 저항했습니다. 이 위기의 핵심은 이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드론, 고속정, 미사일 그리고 선박에 대한 위협을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를 자신들이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응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의 압박을 지원하던 구조물을 공격했습니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반다르 아바스, 카신, 시리크, 미나브, 부셰르, 시라즈, 테헤란 등 지역에서 폭발과 방공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남부 이란 해군의 핵심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QHM은 호르무즈 지역 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리크와 미나브는 감시와 군사 이동에 있어 중요한 해안 지점으로 나타납니다. 이란에서 나온 모든 보고가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작전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해협에서 선박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지금까지 이번 새로운 국면에서 신뢰할 만한 공식 사망자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작전은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공격으로 발표되었으며 혁명 수비대 대원들의 사상자에 대한 공식적인 종합 집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는 테헤란이 공격을 받을 때 내부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세부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확인된 사실은 미국 군함들이 공격을 받았지만 피격되지는 않았고 미국의 대응은 이란 군사기구와 관련된 지점을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성사될 뻔했던 합의가 호르무즈 때문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외교에 여지를 주고 싶다며 선박을 호위하고 항로를 다시 열기 위해 만들어진 자유작전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일시 중단이 군사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테헤란이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선박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며 지역 안보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화의 진전을 이루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짧은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 기간을 세력을 회복할 기회로 받아들였고 다시 한번 미국이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다시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또한 정권의 가장 민감한 지점인 핵 프로그램을 건드렸습니다. 혁명 수비대에게는 이는 엄청난 권력 상실이었기 때문에 이란의 반응은 정치적 거부와 군사적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센 레자이, 이란 체제의 베테랑 인물은 보상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아이디어를 거부했고 미국의 조건을 비현실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점이 휴전이 위태로워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권은 단순히 공격을 멈추는 것만 원한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압박을 풀기 전에 이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런 논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리야드는 자유 프로젝트가 더 큰 전쟁을 촉발할까 두려워했고 보도에 따르면 작전의 특정 단계에서 기지와 영공 제공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에미리트는 이란의 압박을 더 직접적으로 겪고 있었고 사우디의 신중함에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며칠 동안 테헤란에 도왔지만 동시에 걸프만 군주국들의 진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걸프 연안 국가들이 미국의 공격을 지원했다고 비난했고 아부다비를 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가 페르시아만의 가장 좁은 지역 밖에서 선박과 에너지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카타르와 바레인도 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카타르는 지역 위기에서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바레인에는 중요한 미국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침공과 전쟁의 기억을 안고 이번 사태 격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에너지 경로를 보호하고 분쟁이 직접적으로 자국 영토에 미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공포를 확산시키려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위협이 커질수록 테헤란에 맞선 지역 차원의 더 조직적인 대응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란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때마다 동맹 세력과 민병대 그리고 여러 전선을 활용해 지도 곳곳에서 새로운 갈등 지점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그 의도는 적들에게 정치적 대가를 안기는 것입니다. 걸프 지역의 역사는 미국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동안 이란과 이라크는 서로의 경제를 타격하기 위해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원이스트 윌 작전으로 대응하여 유조선을 호위하고 군사적 주둔을 확대했습니다. 그 시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테헤란이 에너지 수송로를 무기로 삼을 때 미국의 대응은 호위를 넘어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혁명수비대의 실수는 이 기억을 실시간으로 시험했다는 점입니다. 화물선에 대한 공격은 이미 무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구축함에 대한 공격은 상황의 수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항로를 순찰하는 강대국은 이념적 세력이 항해의 규칙을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근처에서의 발포는 테헤란의 공식 성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발포는 워싱턴의 공격을 재개하고 어떤 휴전 조건도 더 엄격하게 만들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해상 위기들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1967년부터 1975년까지 폐쇄된 수에즈 운하, 선박들이 더 길고 더 비싼 항로를 이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흑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곡물, 항구 그리고 수출 통로를 압박 수단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훨씬 더 위험한 규모로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석유, 가스,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위협이라도 전 세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대응은 테헤란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해군 감시 강화, 외교적 압박,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계속 고집할 경우 새로운 공격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축함, 급유기, 군용 수송기, 그리고 감시 시스템을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휴전은 아직 유지될 수 있지만 테헤란이 원하는 조건으로는 아닙니다. 백악관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해협에서 혁명수비대의 군사적 활동 여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매일 진실된 소식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